다음은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기어스의 경기입니다. 휴스턴 텍산스가 37대 17로 승리를 거두면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휴스턴이 정말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시즌 첫 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CJ 스트라우드 이 신인 쿼터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감독 디미코 라이언스도 이제 통산 첫 승을 거뒀죠. 예. 음. 그러면서 뭐 아주 감격적인 하루를 보냈는데 스트라우드 얘기를 먼저 해 보면 이날 20번의 패스 성공, 이제 30번의 패스 시도 중에 이제 거의 3분의 2 가량을 성공을 해냈고 280 야드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3경기뿐이긴 하지만 CJ 스트라우드가 지금 데뷔 후에 인터셉션을 하나도 던지질 않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커리어를 시작하자마자 무 인터셉션 지금 패스 시도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덧 121회까지 이제 자신의 숫자를 좀 늘리고 있는 지금 스트라우드의 행보입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신인 쿼터백들 중에는 가장 좀 안정감 있는 그런 경기력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어? 생각이 들고 뭐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여유가 없을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게임이 자신의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도 좀 냉정을 유지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돋보였다 할까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높게 사게 되는 CJ 스트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에서 윌 앤더슨 주니어의 이제 필드골 블락이 있었고 또 풀백 앤드류 백이 킥오프 리턴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 펌블을 했지만 그거를 주워서 오히려 이제 많은 야들 전진에 이제 터치다운까지 갔던 이제 그런 장면들이 뭐 2주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앤드류백 같은 경우는 사실 풀백이니까 이렇게 뭐 스피드보다는 사실 체구가 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한 선수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로 뭐 이것도 뭐 신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새로운 기록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날 또 신인 리시버 탱크 델 선수가 5번의 캐치로 145 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휴스턴 텍산스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로렌스가 텍산스전에 약한 징크스가 좀 있었다 그래요. 예 그 징크스를 음.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 경기 패배까지 더해서 상대 전적이 지금 1승 4패밖에 되지를 않더라고요. 음. 사실은 로렌스가 입단한 이후에 이 텍산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뭐 시즌에 3승 혹은 4승 정도밖에 이제 거두지 못하는 뭐 자타공인 좀 리그 최약체 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팀을 상대로 계속해서 지금 1 년에 2 번씩 상대를 하고 있는데 1승 4패밖에 되지를 않는다? 예 좀 로렌스나 잭슨빌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이날도 이제 2번의 필드골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상대 레드존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면서 좀 무득점에 그치는 그런 기간들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네. 결국 점수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후반에 이제 좀 뒤늦게 발동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제 속도로 갈 수 없고 뭔가 2 걸음 3 걸음씩 빠르게 지금 전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면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어 결과적으로 이제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모았었던 케빈 리들리가 2번의 풀 스타트 반칙 그리고 3번의 드랍을 또 기록을 하면서 이날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도 사실 휴스턴의 지금 오펜시브 라인이 굉장히 약해져 있잖아요. 원래도 음. 약한데 지금 더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팀 전체적으로 색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다?' 예 뭐 잭슨빌에도 사실 뭐 조시 앨런이나 이런 이제 좋은 패스 러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무기력하게 이제 CJ 스트라우드에게 많은 시간을 줬다는 것이 좀 돌아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NFL 인터내셔널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 첫 주인공이 또 잭슨빌 제규어스인데 한국 시간으로 이제 10월 1일 일요일 이제 밤 10시 30분에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제 애틀랜타와 잭슨빌이 인터내셔널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예정된 인터내셔널 게임들도 기회가 된 김에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5주차 그다음에 6주차에는 이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그 경기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NFL 경기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6주차에는 잭슨빌과 버팔로. 그러니까 이제 잭슨빌은 2주 연속 그냥 영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볼티모어와 테네시의 경기가 이 런던에서 펼쳐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국가로 또 무대를 옮기게 되죠. 네. 이제 독일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이애미와 이제 캔자스시티의 경기,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해요. 음. 이 중에 마이애미와 캔자스시티는 벌써부터 좀 음, 군침이 도는 네, 정말 누가 더 강하고 음, 신선한 쿼터백인지를 또 가릴 수 있는 뭐 그런 대결 무대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벌써부터 좀 흥미로운 대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들을 뭐 다 해줄지 모르겠는데,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인터내셔널 시리즈도 또 중계를 이제 해줄 예정이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도 이제 또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보기 굉장히 좋은 시간대에 좀 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좀 새벽 경기, 뭐 아침 경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풋볼을 라이브로 즐기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인터내셔널 시리즈의 시간과 날짜를 좀 잘 체크해서 뭐 더 좋은 시간에, 더 편안한 시간에 한번 라이브로 이제 경기를 한번 봐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와, 이 경기가 진짜 미친 경기였죠. 마이애미 돌핀스가 70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뭐 좋은 의미로 진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폭주기관차 같은 음, 모습이다. 네, 그렇게 상대 팀들을 그냥 밀어버리면서 정말 뭐 극한의 공격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실 AFC 컨퍼런스가 지금 이제 강자들로 즐비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뭐 거의 매주 드리고 있는데 그 16팀 중에 지금 3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3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거는 마이애미 돌핀스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뭐 대단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이날 이제 70득점이 농구에서는 좀 저득점 나오는 경기 기록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마이애미였고 이게 NFL 역대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보니까 1966년에 워싱턴이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72대 41로 승리를 했던 경기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 경기에 72득점이 최다 득점이었는데 그 신기록을 세우진 못했습니다만 이게 두 번째 기록 이 50년에 LA 램스가 볼티모어 콜츠를 상대로 70대 27로 이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과 타이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사실 이제 마지막 그 마이애미의 공격을 살펴보면 필드골을 차서 뭐 신기록을 세워본다. 뭐 이런 이제 뭐 의사결정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닐다운을 지시를 하면서 뭔가 그냥 딱 70점에서 만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맥데니얼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제 그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는데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어요. 음, 우리는 이제 기록을 만들기 위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뭔가 그런 팀 기록, 개인 기록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예, 우승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어쨌든 좀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이날 이제 마이애미가 세운 기록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팀 전진 야드가 무려 726야드였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역대 신기록입니다. 1951년에 이제 램스가 세운 722야드가 종전의 이제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 726야드가 NFL 신기록이 되겠고요. 6번의 레드존 트립에서 모두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상대에게 이제 3개의 턴오버를 이끌어낸 이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공격에서 모두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력을 뽐냈었던 투아였고 심지어 투아가 이 4쿼터 중반에 벤치에 앉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마이크 화이트가 또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70득점을 만들어냈었던 이제 마이애미였고 더군다나 더 대단했던 거는 이제 제일런 와드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이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와드 없이도 이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마이애미의 강함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트리어츠가 마이애미랑 이제 경기를 한 걸 이제 또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트리어츠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닐지도 이런 생각을 좀 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이날 공격에서 뭐 워낙 여러 선수들이 이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투아 얘기부터 좀 해야겠죠. 이날 뭐 309야드, 4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패스 실패가 단 3번밖에 없었어요. 예, 그 음, 정도로 좀 안정감을 보여줬고, 어, 3주차 경기까지 보고 누가 MVP냐라고 누군가가 이제 물어보신다면, 뭐 지금 그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건 투아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특히 이제 그 노룩 셔블 패스라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이게 A체인 그 러닝백에게 이제 터치다운 패스가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또 이런 거는 사실 마홈스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투아 같은 선수들도 그런 좀 약간의 트릭 플레이들을 활용하면서 좀 확실한 리드를 벌려 나갔던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 이게 뭐 연습 때 시도했는데 뭐 잘 먹혀서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리킬 선수가 이날 이제 15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또 이제 그 역대 첫 2000 리시빙 야드 도전에 다시 시동을 좀 거는 모습이었고 말씀드렸던 이제 데본 A 체인 그리고 이제 라인 모스터트 선수가 무려 375 스크리미지 야드 8개의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습니다. 음. 특히 이제 그 중에는 200야드 이상 이제 A체인이 만들어내면서 뭐 엄청난 이제 공헌도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프리뷰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선수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고, 40야드 대시 기록이 4.32초밖에 되질 않는다. 네, 음, 그래서 이런 스피드가 얼마나 활약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데뷔전을 치른 지 몇 경기 지나지 않아서 또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러비 초즌이라는 선수가 이제 68야드짜리 뒷볼을 받아내면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로비 앤더슨입니다. 예전에 이제 음, 펜서스에서 뛰었었던 그 로비 앤더슨이 이름을 바꾼 건데 왜 이제 이름을 바꿨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어, 프레시 스타트를 하고 싶었다, 좀 새 출발을 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제 미국판 손아섭 이렇게 얘기를 할 음. 수 있겠죠. 이 로비 초즌이 이제 어 제츠에서 이제 데뷔를 했다가 이제 캐롤라이나로 이제 이적을 했고 캐롤라이나에서 2020 시즌에 1100야드 가까이 잡아내면서 뭐 이때가 사실 커리어 하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뭐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팀을 지금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커리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미신적인 요소까지 동원을 해서 좀 분위기 반전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 이날 물론 한 장면이긴 했지만 뭐 뒷볼을 하나 잡아내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그 캐롤라이나 시절에 이제 좋았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덴버는 사실 뭐 글쎄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뭐 러셀 윌슨이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무승 3패로 시즌을 출발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윌슨이 인터셉션 하나, 코틀랜드 서튼이 이제 펌블 턴오버 2개를 기록을 하면서 또 대기록을 헌납하는 그런 이제 또 희생양이 되고 말았었고, 수비에서도 이제 저스틴 시몬스, 프랭크 클락 선수가 결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70점을 내줬다? 이거는 글쎄요. 정말 좀 할 말 없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덴버가 내줬던 이제 턴오버 3개가 고스란히 이제 상대의 터치다운을 연결된 것도 있었고, 뭐 투아가 나간 상황에서 백업 쿼터백을 상대로도 전혀 수비가 되질 않았고, 음,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런 좀 대기록의 조연, 뭐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저기 그 마이크 맥데니얼 감독이 정말 예, 그 관용을 베풀어 줬기 마련이지 쳤으면 빼박 신기록이거든요. 음, 예, 많이 봐줬다. 예, 동업자 정신을 발휘를 해줬기 때문에 신기록의 희생양이 되지 않았다.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LA 차저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28대 24. 이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 시즌 첫 승을 기록을 했는데 뭐 차저스와 바이킹스의 멸망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날 음, 경기는 이제 사실 이 슛아웃이라고 쓰고 니가 가라 하와이 이런 양상으로 좀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날 이제 기록만 살펴보면 커즌스가 367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저스틴 허버트가 405야드에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기록만 보면 되게 대단한 경기였구나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또 아주 고급진 경기는 또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날 이제 허버트가 잘했습니다. 허버트는 잘했는데 특히나 차저스 쪽에서 키넌 앨런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18개의 캐치, 215야드를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커리어 하이 캐치, 그리고 이제 리시빙 야드 양쪽 부문에서 모두 이제 개인 기록을 세웠고 팀 승리에도 이제 공헌을 하는 그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쿼터백들이 좀 화려한 스탯들을 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이제 두 팀 모두 러싱 공격이 뭐 사실상 실종이 됐기 때문에 좀 패싱 공격이 강제가 된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차저스 같은 경우는 오스틴 에클러가 지금 2주 연속 결장을 했고, 바이킹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캠 에이커스를 영입을 하면서 뭐 델빈 쿡의 뭐 빈자리를 좀 메우려는 노력은 있지만, 그게 아직 필드 위에서 바이킹스가 원하는 만큼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음, 보니까 일종의 좀 몰빵 뭐 풋볼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쿼터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음. 양상들이 나오면서, 뭐 이제 숫자와는 조금 다른 내용과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는 이제 키넌 앨런 선수가 더블 패스 페이크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마이크 윌리엄스에게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패스를 받았던 마이크 윌리엄스도 이날 이제 121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3쿼터 이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언제쯤 부상 없이 한 시즌을 건강하게 치르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2017년에 드래프트가 되고 나서 시즌 시작 전에 루키 미니 캠프를 하잖아요. 그때 1일차에 추간판 탈출 부상으로 이탈을 해서 6주차에 복귀를 했고 그에 이제 12주차 게임에 무릎 부상으로 또 결장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19년도에는 허리 부상으로 결장했고 뭐 20년에는 햄스트링 부상, 허리 부상으로 뭐 이때는 이제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만 이제 컨디션이 100%가 아니어서 좋은 성적을 또 못 냈고 작년에는 하이 앵클 스프레인 부상으로 이제 4경기를 또 못 뛰었고 이 선수가 이제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진짜 잔부상이 많고 기존에 잔부상이 많았더라도 이제 데뷔 이후에 10경기 이상씩은 또 꼬박꼬박 소화를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3경기를 뛰고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음.
지금 오스틴 에클러도 뭐 복귀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 윌리엄스까지 사라진다? 그러면 키넌 앨런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더욱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음, 이런 뭐 한 명의 좋은 리시빙 옵션만 있어서는 뭔가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상대 수비들이 키넌 앨런에게 더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결국 마이크 윌리엄스가 이제 옆에서 뭐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뭐 마크를 떼주고 이런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지금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뭐 켈렌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사실 좀 원대한 꿈을 꾸고 차저스로 왔을 텐데 뭐 이날 시즌 첫 승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좀 갈 길이 멀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제일런 가이튼 선수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 타임라인이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조슈아 팔머 선수가 좀 더 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올해 1라운드에 뽑았던 이제 퀸튼 존스턴 이 선수도 좀 기회를 더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좀 보여지고요.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마이크 윌리엄스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 얘기를 해보면 그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이제 코너백 JC 잭슨 쪽에서 좀 필드 바깥에 좀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이게 제이시 잭슨이 이제 2021년에 페이트리어츠 소속일 때 그때 이제 난폭 운전 과속 이 부분으로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이제 보호관찰 처분을 같이 받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위반을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심리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또 출석을 안 했다 그래요. 음, 그러면서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게 음, 이제 집행유예를 받는 대신에 어떤 이제 교육 이수를 좀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벌금도 300달러를 이제 냈어야 됐다 그래요. 300만 달러 아니고 300달러를 내야 되는 거였는데 그 300달러를 안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수가 뭐 제가 비난을 하거나 폄하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음. 그리고 또 제시 잭슨이 지금 많은 돈을 받는 사실 슈퍼스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이런 뭐 기본적인 이제 살아가는 이제 세상에서 자꾸 법을 준수하지 않고 뭐 이런 음,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뭐 팀에게도 손해고 잭슨에게도 손해고 뭐 잭슨의 플레이를 보고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는 사실 차저스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들에게 고액 연봉 계약을 주고 음, 문제가 있는 선수들에게 고액 연봉 계약을 주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팀이 망하는 어떤 지름길 같은 거잖아요. 고액 계약을 주지 않아야 될 선수에게 계약을 줌으로써 정작 잡아야 될 선수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차저스에서 계속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거죠. 이 고포리 성애자 브랜든 스테일리가 이날도 경기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경기를 넘겨줄 뻔한 그 또 고포리 시도를 통해서 경기를 대차게 말아먹을 뻔했거든요. 음, 이게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보면 포센원 상황에서 바이킹스가 타임아웃이 없었고 자기 진영 이제 24야드 지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고퍼리 시도를 합니다. 마지막 투민이 안쪽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 차가 넉 점 차예요. 굳이 펀트를 차고 터치다운만 허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를 고포릿을 시도하는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원인에서 자꾸 이런 결정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그냥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거는 왠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포렛에 성공했을 때 얻는 열매. 사실상 뭐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승리를 이제 굳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음, 것들이 예상되는 이제 베네핏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서 이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런 거잖아요. 당장에 그 열매가 달다고 해서 이게 독이 들어있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달달하니까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브랜든 스탈리 감독이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음,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차저스는 감독 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뭐 이날 패배 책임을 사실 커즌스에게 묻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엔딩은 흔한 커즌스 엔딩이긴 했죠. 예. 마지막 드라이브 이제 레드 존에서 TJ 호킨슨에게 향하는 패스가 이제 호킨슨의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위쪽으로 튀었고 굴절굴절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제 게임 엔딩 인터셉션으로 이어졌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호킨슨이 이날 그 바이킹스의 첫 드라이브에서도 펌블을 기록하면서 이제 패배의 원흉이 됐었는데 어 뭐 유재인 PD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도 이날 패배 책임을 이제 커즌스에게 묻는 거는 조금 가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바이킹스의 시즌이 또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트레이드 얘기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새 판을 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음. 뭐 유일하게 이제 저스틴 제퍼슨은 뭐 꾸준히 150야드 가까이 또 잡아주면서 뭐 맹활약을 했지만 뭐 리시브 혼자 잘한다고 지금 이 바이킹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고 사실 바이킹스가 이제 NFC 놀스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저희가 꼽고 시작을 했었는데 음. 뭐 패커스와 라이언스가 꽤나 탄탄한 전력을 바탕으로 준수한 이제 위치에 있는 가운데 좀 지나치게 지금 뒤처져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그 역전 터치다운 허용하는 장면을 보면 옛날에 인제 그 아켈라 베반스가 인터셉션을 거의 만들어낼 뻔했는데 또 이게 기름손이 되면서 조슈아 팔머 쪽으로 공이 또 튀었고 팔머의 역전 터치다운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바이킹스는 기름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음. 부분도 바이킹스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네요. 다음 저희가 얘기해 볼 경기는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인제 15대 10 페이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제가 인제 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역시 우리에게는 제츠가 있다.' 시즌 첫 승을 가져갔었던 이제 페이트리어츠였는데 결국 이제 그 승리 공식은 똑같았습니다. 인제 수비로 상대를 압살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페이트리어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츠가 그 이제 방식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에런 로저스를 데려왔던 건데 이제 첫 경기를 채 다 치르지도 못하고 이제 에런 로저스를 잃고 말았잖아요.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즌을 치러가면서 뭐 어떤 해답을 찾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 에런 로저스가 없는 버전의 제츠를 좀 완성도를 높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던 이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제츠한테 허용했던 토탈 야드가 171 야드입니다. 플레이당 전진 야드가 2.8 야드에 불과할 정도로 제츠의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제어를 했었던 패츠의 수비진이었고 역시나 이제 그 중심에는 매튜 주돈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2개의 색, 2개의 태클 플 로스, 3개의 쿼터백 히트, 패스 굴절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수비의 핵 역할을 해 줬고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색이 이제 엔드존에서 세이프티로 이어지는 색이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수비에서 제치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제어를 했던 부분이 승리의 이제 기본 바탕이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세컨더리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올해 1라운드에서 뽑았던 루키 크리스티안 곤잘레스 선수가 시즌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올해 인제 뭐 여러 가지 인제 디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로 또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직은 이제 쪼끔 이제 설레발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티안 곤잘레스입니다. 사실 패트리어츠가 이제 드래프트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뭐 훌륭한 선수들을 뽑지 못한다는 좀 일종의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음. 모처럼 이 곤잘레스가 뭐 그러한 편견들을 좀 깨주는 좀 그런 활약들을 이제 데뷔 초반이지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 페이트리어츠는 그 시베리안 허스키가 픽을 한다 약간 요런 밈이 있을 정도로 그 저희는 뭐 전통적으로 이 드래프트에 강한 그런 팀은 아닌데 뭐 어쨌든 곤잘레스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곤잘레스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세컨더리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 첫 두 경기 상대가 이글스랑 돌핀스였잖아요. 두 팀 모두 인제 3승 무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팀이고, 그 경기들을 뜯어보면 이글스는 사실 뭐 턴오버 아니면 이길 뻔했던 경기였었고, 돌핀스랑도 인제 그 원 포제션 게임으로 끝났으니까 돌핀스랑도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진 않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 보면 뭐 일단 수비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도 이 두 팀의 어떤 리시버들에게도 100 야드를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한 선수에게.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마이애미가 덴버를 상대로 70대 20 이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만들어 냈잖아요. 뭐 거기에 있는 뭐 타이릭 힐이라든지 뭐 이 경기를 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제일런 와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에게 100 야드를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70 득점을 만들어냈던 마이애미를 상대로 24 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면 '페이트리어츠 수비가 별로 안 좋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역시나 '아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었던 제초와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음. 뭐 수비에서는 그래도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이었지만 사실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펜스 쪽에서 그렇게 뭐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어려운 경기였다고 봐야겠죠? 예. 뭐 맥 존스가 여전히 경기력이 좀 들쭉날쭉하죠. 뭐 제초의 경기에서도 경기력은 더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몇몇 장면들 페로 브라운에게 연결했던 터치다운 뭐 이런 장면들을 좀 보면 지난 시즌이랑 비교를 해서는 확실히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 시즌보다 좋아진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면 잘한 건 맞지만 좀 더 잘해야 되는 거는 뭐 분명하다. 아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러싱의 비중을 쪼끔 더 높여서 맥 존스를 더 편안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도 결국에는 이제 잭 윌슨이 이끄는 이제 공격진이 어떤 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 지금 10득점밖에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음. 그러다 보니까 뭐 또다시 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제츠가 전반의 전진 야드가 단 58 야드였습니다. 러싱 15번 시도에 29 야드, 패싱 10번 시도에 5개의 캐치 29 야드로 전진을 거의 못 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잭 윌슨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 그 존 에이머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하다. 나 같으면 내보냈다. 나는 잭 윌슨 볼 만큼 봤다." 라고 이제 대놓고 극디를 하셨어요. 음. 근데 이제 뭐 제츠도 이제 잭 윌슨을 안 보기 위해서 분명히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뭐 다시 지금 잭 윌슨 체제로 돌아온 거거든요. 근데 음. 뭐
이런 변수까지 사실 고려하고 모든 팀 뭐 로스터를 짤 수는 없으니까 사실 불운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쿼터백을 누굴 데려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았었는데 맨 라이언은 지금 뭐 관심이 없다라고 이제 밝혔고 제츠가 트래버 시미언을 지금 프랙티스 스쿼드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음. 그러니까 뭐 2019년에 잠시 또 제츠의 유니폼을 입었던 적도 있는데, 예, 뭐 네. 이렇게 뭐 주전 쿼터백으로 뭐 긴 기간 활동했던 선수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예. 뭐 워낙 지금 쿼터백 쪽에 좀 공백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플랜 B, 뭐 플랜 C로 일단 좀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때 이제 이게 2019년이 그 샘 다놀드가 유령을 받던 그 시즌이거든요. 음, 예, 다놀드가 이제 유령 보기 몇 주 전에 이제 2주 차에 선발로 나섰다가 왼쪽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됐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제츠와 인연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후에 이제 타이탄스, 세인츠, 그 베어스, 벵갈스를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제츠로 오게 됐습니다. 당장 뭐 선발로 나서기는 어렵겠죠. 근데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정식 계약을 맺고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콜린 캐퍼닉이 또 그 조 더글라스 단장에게 프랙티스 스쿼드에 넣어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아주 이제 장문의 음, 편지를 썼는데 뭐 현실적으로 좀 복귀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죠. 음. 페퍼닉이 지금 1987년생입니다. 음. 그래서 어느덧 지금 만 35세가 됐고, 사실 실전 경기를 뛴 게 지금 2016년이 마지막이에요. 그 음. 시즌에 라이너스에서 1승 10패라는 뭐 아주 저조한 이제 활약을 한 끝에 뭐 그 이후로는 이제 NFL에서 지금 선수로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 음. 벌써 한 6, 7년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한 2년 정도만 쉬어도 뭐 엄청난 뭐 실전 감각 회복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드리곤 하는데 네. 이 6년, 7년이라는 거는 사실 그보다 뭐 몇 차원은 더 높은 정말 엄청난 공백이에요.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팀에서 뭐 이벤트로 뭐 캐퍼닉을 잠깐 뭐 품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 정규리그 경기에 선발 쿼터백으로 이제 나서는 이제 그런 그림과는 좀 먼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은 그 뭐랄까요? 자, 이 흑인의 인권 운동을 하다 보니 내가 이제 선발 쿼터백에서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하게 이제 실력에서 밀렸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쪽으로 포장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글라스에게 장문의 편지를 쓴 것도 뭐 진짜 복귀를 원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 좀 부수적인 부분들, 본인의 이름이 이제 NFL판에서 좀 안 잊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이제 킹리적 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음. 캐퍼닉이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를 또 뭐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네. 팬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아 캐퍼닉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좀 한 번씩 음. 상기해 주기를 좀 바라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 저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콜린 키퍼닉이 이제 뭐 체인지 더 게임이라는 이제 책을 또 내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인제 그 PR을 하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인제 고런 쪽으로 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선수로 복귀를 하는 것도 본인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알고 저희가 아는 이제 캐퍼닉이 모르지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 이외에도 뭔가 인제 노리는 바가 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책과 편지 모두 이제 글로 이루어진 뭐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뭐 자기 PR 수단으로 좀 활용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패츠와 제츠의 경기 여기까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버팔로 빌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입니다. 빌스가 37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아, 버팔로 빌스가 돌아왔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베어스와 칩스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브론코스와 돌핀스 같은 이제 경기에 조금 가려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음, 이 경기도 사실 좀 일방적인 뭐 압도하는 경기 내용이 나왔던 그런 게임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빌스 수비가 이제 커맨더스의 공격을 압도했던 것이 결국에는 좀 승부처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빌스가 지금 상대에게 4개 인터셉션과 1개의 펌블까지 총 5개의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9개의 색, 15번의 쿼터백 히트로 샘 하이웰에게 굉장히 좀 절망적인 감정을 좀 안겨줬다? 뭐 그렇게 음, 정리를 좀 해도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네. 뭐 샘 하웰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유령을 봤다. 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공격 쪽에서는 이제 조시 앨런 선수가 인터셉션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뭐 앨런, 스테폰 딕스, 제임스 쿡 이렇게 삼각편대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착실하게 또 점수를 쌓아나가는 데 성공을 했었고 이날 이제 스테폰 딕스도 제임스 쿡도 모두 이제 100야드 이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앨런이 이제 조기 퇴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다음 주에 이제 빌스가 돌핀스와의 그 지구 선두 경쟁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 얘기를 넘어가 보면 이날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쿼터백 샘 하웰에 대한 좀뭐 멘탈 케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하웰이 9개 이상의 색, 4개 이상의 인터셉션을 던졌는데 이게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슈퍼볼 시대 전체로 좀 범위를 넓히더라도 6번밖에 나오질 않았던 약간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좀 진귀한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오픈필드 상황에서 뭐 눈앞에 있는 그 상대 수비수 AJ 에페네사에게 거의 블로킹을 당하듯 공을 뺏겨서 뭐 픽식스를 허용한다거나 뭐 경기 막판 이제 승부가 다 결정된 뒤에도 일단은 이제 쿼터백 자를 시켰는데 바로 이제 횡패스를 하면 이제 일단 오픈된 리시버에게 공을 던져서 그 리시버가 뭔가 플레이 메이킹을 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뭔가 좀 잘 풀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습 때나 할 법한 그런 이지한 패스들을 놓치는 걸 보니 아마도 좀 정신적으로 지금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 않았을까? 경기를 치러 가면서 예, 그런 좀 걱정과 우려가 좀 들었었습니다. 사실 아까 농담처럼 이제 그 유령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샘 다놀드가 유령을 본 이후부터 커리어가 망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팀에서 그 케어가 좀 잘 되지 않았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서도 그 부분이 뭐 초반에는 인제 뭐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엔 인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하멜 선수가 이런 인제 좀 좋지 않았던 모습에서 멘탈을 잘 지키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NFL의 주전 쿼터백으로 이제 롱런 하려면 사실 전승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항상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제 패했을 때 거기서 교훈을 얻고 얼마나 빠르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예. 역시 NFL 무대에서 주전 쿼터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은 무게들을 버텨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빌스랑 이제 커맨더스 경기 얘기를 줄여 보도록 하고요.